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아인슈타인 싱크로나이제이션이랑 스페셜한 스페셜 릴레티비티에 대한 영상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데 제가 션 캐롤 책을 계속 공부하다가 제너럴 릴레티비티를 계속 공부하다가 막혔어요. 막혔는데 막힌 게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 기초가 너무 그동안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게 저는 다 알고 있다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백투 더 베이직으로 스페셜 릴레티비티에 뭐가 스페셜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제가 생각한 거에 대한 영상을 찍었습니다. 먼저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제가 뭐가 막혔냐면, 다시 일반 상대성 이론을 잠깐 얘기하면, 일반 상대성 이론은 이제 커브가 있어요, 시공간에. 그래서 오직 로컬한 프레임만 가능합니다. 이제 프레임은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결국 관찰자에 대한 얘기인데, 관찰자에 매우 가까운 영역에 대해서만 좌표계를 깔 수가 있어요. 이제 그 다양체의 어떤 그 물리적인 근거가 되는 게 이제 윅 이퀴밸런트 프린시플, 그 국소적으로는 전부 관성계다라는 공리를 받아들였기 때문인데, 결국 국소적으로는 플랫해요. 근데 이제 전역적으로 봤을 땐 좌표계를 깔 수가 없다. 그리고 심지어 동시성도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멀리 있는 은하가 있다고 할 때 이 은하가 10m 떨어져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좌표계를 깔 수도 없고 멀리까지 좌표계를 깔 수도 없는데, 심지어 좌표계를 깔았다고 해도 단순히 좌표 차이가 거리가 아니게 돼요. 왜냐하면 동시성이라는 개념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 물체는 지금 10m 떨어져 있다라는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동시성이라는 말을 못해서.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지오대식 거리라든지, 지오대식 거리를 할 수 있다고 해도 지오대식도 유일하지 않아요. 그래서 총체적 난국이라서 이제 그나마 그 로버트 워커 매트릭 같은 경우에는, 로버트 워커 매트릭은 이제 우주의 대칭성이 있잖아요. 등방하고 균일하다. 그래서 이제 커무빙 디스턴스라고 우주론에서 많이 배우는 이런 거리를 쓸 수는 있어요. 그리고 실험적으로는 이제 표준 사이렌, 그 표준 촛불 모델 이용해서 루미너시티 디스턴스를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문제가 상대 속도라는 개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대 속도라는 말은 V1-V2인데 얘랑 다른 벡터 공간, 다른 대수적인 공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패러럴 트랜스포트를 해야 되고, 즉 여기 있는 벡터랑 여기 있는 벡터인데 공간이 이렇게 휘었으면 얘를 이렇게 옮겨서 얘를 비교해야 돼요.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지오대식이 유일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거 진짜 일반적으로 모든 경우를 다 포함하면, 그러면 이것도 안 되겠죠. 패러럴 트랜스포트도 안 되고 상대 속도라는 개념도 얘기할 수가 없어서. 근데 또 우주처럼 대칭성이 좋은 경우에는 레드시프트로 상대 속도를 얘기하죠. 허블 상수를 이용해서 상대 속도를 얘기해요. 거리로 속도도 얘기할 수 있는. 어쨌든 결론은, 이 페이지의 결론은 커브가 있으면 다 수정해야 된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된다 는 거예요. 그럼 이제 궁금해졌어요. 그럼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는 멀리 있어도 거리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동시 그냥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왜냐면 로렌츠 변환을 예로 든 건데, 지금 로렌츠 변환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로렌츠 변환 예로 들 때 x랑 t의 범위가 제한이 없어요. x가 뭐 10,000파세기여도 되고 몇 메가파세기여도 되고 상관없고, 시간도 우주 초기여도 되고 언제여도 되고, 이 제약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프레임이 뭔지도 궁금하죠. 왜냐면 이 프레임이라는 게 뒤에서도 얘기할 거지만 관찰자에 대한, 관찰자가 어딨냐, 관찰자의 상태를 포함한 좌표계인데,
이제 관찰자가 마치 로렌츠 변화는 원점에 있든 여기 있든 그리고 파티클이 여기 있든 멀든 상관없이 마치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로렌츠 변환에서. 그러니까 이 앞에 얘기랑 너무 안 맞죠. 그러니까 요걸 생략해요. 이 페이지에서 제가 문제 삼은 건 션 캐롤, 뭐 와일드, 할틀 이런 책들에서 다 생략을 해요. 네, 다 생략을 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거에 대한 이 얘기를 해줘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 플랫도 사실 동시성이 그렇게 당연한 건 아닙니다. 왜냐면 이제 라이트콘이랑 이 인과성, 커널리티를 예로 들 건데 예로 드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필요해요. 이게 문제라는 상황을 이해하려면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걸 알려면 이 플랫에도 로렌츠 변환에서도 멀면 사실 원래 안 되는 게 정상인 게 제가 원점에 제가 서 있을게요. 관측자를 그냥 원점에 있다고 할게요. 파티클만 먼 경우를 볼 거예요. 지금 그냥 사람은 가만히 있고 사람까지 움직이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사람 가만히 있고 파티클을 이제 멀리 두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걸 얘기할 건데 제가 원점에 있고 A는 여기 있어요. 시간 많이 갔고 거리 조금 간 거죠. 그러면은 이제 타임라이크 하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논의할 수 있어요. 우리 항상 라이트 콘 안에 있어야 인과관계를 논의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참고로 이제 TMI인데 이 시공간 방향성은 한쪽으로 저희가 정하는 겁니다. 저희가 시간이 가는 방향이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방향대로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만 보고 뭐가 선후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이 방향을 정하는 건데 어쨌든 이 둘의 인과관계가 있어서 뭐가 먼저다, O 다음 A가 먼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B랑 C는 인과 자체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O 다음 B다, O 다음 C다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얘기할 수 없으면 시간도 얘기할 수 없고 동시, B랑 C랑 동시다라는 걸 얘기할 수 없는 거죠. 플랫해요. 플랫하지만 관찰자가 원점에 있고 B랑 C가 매우 멀면 동시에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없고 그리고 B와 C의 거리도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거리는 동시에 재야 되니까 동시성이 없으면 B랑 C의 거리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단순히 좌표의 차이가 델타 X가 거리가 아니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만들 거예요. 어떻게 만드냐면 그게 아인슈타인 동기화가 필요한 개념입니다. 플랫한 공간에서는 할 수 있어요. 이 내용은 뭐 할리데이에도 나와 있고 많이 봤는데 사실 어떤 맥락에서 이게 필요한지 좀 그때는 안 와닿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게 이제 기저에 깔려 있다. 로렌츠 변환을 얘기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어떤 x라는 점에 미러를 둬서 0초일 때 빛 쏘고 t초일 때 들어왔으면 얘가 빛을 받은 거 2분의 t 세크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캘리브레이션해서 어떤 요 x에서 이벤트가 생겼으면 이 정보가 여기로 저한테 도달했을 때 이 2분의 t 세크를 캘리브레이션해서 그 이벤트의 t랑 x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캘리브레이션을 미리 시계를 해둬도 되고 아니면 이벤트가 들어왔을 때 보정을 해도 되고 어쨌든 이제 맥락은 명확하죠. 그래서 플랫한 경우에 이런 아인슈타인 동기화를 할 수 있다. 이거를 모든 이 격자로 모든 공간에 다 해둘 수 있겠죠. 그럼 아주 멀어도 이게 될 거예요. 아주 멀어도 동시성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동기화가 된 거고, 그러니까 시계를 모든 곳에 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게 플랫해서 된 거예요. 사실 여기에 플랫이라는 성질이 쓰인 건데 이 균이라고 균방한 충분한 대칭성 여기 이미 녹아 있다고 직관적으로 와닿죠. 왜냐면 이제 단순히 그 빛의 속도를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이 균일함이 충분히 녹아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B랑 C랑 이제 인과도 논할 수 있고 동시대도 얘기할 수 있고 거리차도 단순히 좌표 차이가 됩니다. 그리고 수학적으로는 이게 플랫하기 때문에 글로벌 폴리에이션 이제 타임 슬라이싱이 된다고 하는데 이 모든 시공간, 이 4차원 시공간을 시간을 고정하고 3차원
하고 시간들을 다 더해서 만들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커브맨은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이게 일반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얘기를 못했던 거고, 이게 수학적인 거고, 직관적으로는 이제 신이 될 수 있다. 어떤 이벤트가 어떤 시간 어떤 위치인지 알 수 있다, 플랫하면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아인슈타인 컨벤션이 유일하냐, 그거가 지금 아직도 논쟁 중입니다. 이 말마멘트라는 분은 유일하다, 이 플랫 민코프스키의 스페이스에서의 인과관계 구조를 유지하려면 이게 유일하다고 하는데, 솔직히 이것까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책들은 이걸 스킵하는데, 이제 린들러라는 책이 이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레임이라는 거는 관찰자가 있고, 관찰자랑 좌표계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싱크로나이즈, 동기화 컨벤션까지 다 갖춘 그런 구색이 이제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클락이랑 자가 이제 격자로 컨벤션하게 아까 아인슈타인 싱크로나이즈로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너셜 프레임이라는 걸 왜 붙여놨냐면, 국소적으로는 다 이너셜 프레임이기 때문에, 국소적으로는 관찰자가 있으면 다 이너셜 프레임이기 때문에 이걸 붙여도 뭐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엄밀한 노션이 아닙니다. 관념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쿨디네이트라고 하는 책도 있어요. 션 캐롤도 약간 그런 쪽인 것 같은데, 근데 뭐 그 로컬리티를 녹이면은 충분히 이런 개념으로 해석이 되는 게 자연스럽다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